뭐 소화 안 된다, 또 잠이 잘 안 온다. 이게 사실 암 환우들에게 제일 많은 증상일 거예요. 아마 1번은 잠이 잘 깊이 안 온다. 이거 소화 잘 안 된다가 한 두세 번째 늘 다빈도로 출현하는 증상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개운하게 소화가 안 된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알아차리셨다는 건데 다 조그마하게 도움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위장을 한의학에서는 중앙이라고 얘기해요. 중앙 위치로 목화 토금수 중에 토라고 해요. 중앙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목화 토금수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아까 그래서 손에도 여기 중앙, 발에도 중앙 부위가 소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위치도 지금 위가 한 중앙에 있죠. 네. 근데 이 중앙이 위치적으로 중앙이고 또 하나는 이 위장이 주로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작동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기능을 여기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거. 네. 생각이 많다 그러면은 위가 부담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생각이 많다고 하면 정서로 따지면 뭘 것 같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나요? 그렇죠. 네. 불안할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굳이 정서 표현을 하자면 불안이라는 감정과 위장은 굉장히 이 주파수가 공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의 불안은 누가 그렇게 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늘 검사도 나름 잘 되고 해도 계속 은근하게 바닥에 깔리는 불안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 것이 조금씩 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고 생각 많은 거를 어떻게 조금 더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불안이나 생각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제가 라이트에서 얘기할 때는 호흡이 배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에너지가 그 불안이라는 게 생명력으로 이름이 바뀐다. 배꼽 아래 늘 있던 생명력도 배꼽 위로 올라오면 불안이라고 이름이 바뀐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늘 주의 집중이 배꼽 아래, 호흡도 그렇고 우리의 의념 또는 주의 집중이 내려갈 수 있는 훈련이 첫 번째 중요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배꼽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몸으로 움직인다는 말과 비슷해요. 배꼽 아래를 머리, 가슴, 배 또는 머리, 가슴, 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머리와 가슴도 몸인데 여기만 몸이라 하느냐. 여기서 몸은 매우 좀 무의식적인 어떤 것,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생각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내가 너무 많네. 생각을 줄여야겠다. 이게 약간 잠깐 도움되는 듯 하지만 생각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더 늘 수도 있어요.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생각을 줄여야 될 때는 이 차원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차원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차원에 그 문제에 답은 없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단 말이라는데 머리의 문제는 몸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자.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운동을 적절히 하는 것이 위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운동 중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다면 위장을 동의보감에는 맷돌에 비유를 했어요. 맷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죠. 딱딱한 거든 부드러운 거든 생선이든 채식, 야채든 이런 거를 막 죽처럼 갈아주는 것이 위장이죠. 그래서 위장은 다기다혈하다고 그래요. 기운도 많고 혈액도 많아가지고 왕성하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밖에 믹서기도 아닌데 이 부드러운 위장이 그걸 해내야 되니까 기운도 혈액도 많아야 되는 것이고 갈아주는 맷돌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 맷돌의 기능을 도울 수 있으려면 뭐가 좋은가? 맷돌이 돌멩이 두 개잖아요. 그럼 손으로 우리가 돌멩이를 막 돌려가지고 콩국수 할 때 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자루를 갖고 지렛대처럼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자루의 지렛대를 뭐라고 동의보감이 되어 있냐면 손과 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장의 기능을 돕기 위해서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 맷돌이 좀 효율적으로, 이게 지렛대가 길수록 작은 힘으로도 돌잖아요. 손도 이렇게 할 때 맷돌이 잘 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파워워킹 얘기하신 것도 그런 근거하고 연관이 되겠어요. 다만 저의 버전으로는 이제 발은 그러한데 팔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긴장이 있어서 그냥 좀 이렇게 힘을 좀 뺀 채로 팔을 이렇게 젖으셨으면 좋겠다. 다리랑 이렇게 할 때 맷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게 고기든 뭐 채소든 야채든 생선이든 이거를 갈아 가지고 우리 몸 세포로 흡수되기 좋게 만드는 기관, 소화기관, 이게 위장이거든요. 그걸 한다는 뜻이고요. 또 이제 아까 마음에 대한 것을 보면 생각이고, 또 우리가 소화라고 했잖아요. 소화라는 말을 음식에도 쓰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소화라는 말을 써요. 이 일날 이거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 그 인간은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인간을 입으로 넣어서 먹겠다는 뜻은 아닌데 내가 받아들여서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마음과도 매우 관계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나하고 딱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 인지상정인데, 위장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보통 사람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하는 그런 마음, 소위 말해 둥근 마음, 둥글둥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위장의 기능을 돕는 눈에 안 보이는 파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도 좀 둥글게 하는 운동을 많이 해요. 둥글게. 그리고 이렇게 마음도 그냥 둥글둥글, 속으로 마음속에 뭐 이런 표현들,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냥 둥글게 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위장의 기능이 매우 좋아집니다. 이제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채식이 아까 소화 안 되는 섬유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것보다 좀 덜 되는 거는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섬유질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 음식 치료 때 들었잖아요. 내 세포의 흡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도와서 같이 공진화,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의 음식물이 되기도 하고 미생물의 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먹이를 주고 거처를 준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소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훨씬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실 거예요. 그게 잠깐 그런 것 같지만 그게 길게 보면 우리의 전체적 건강에 큰 도움을 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의 체질마다 소화력, 그러니까 위장에 뜨겁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완전 낙제점은 아니지만 이게 조금 더 약하게 타고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채식도 막 생채식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은 좋다는데 계속 먹으니 너무 막 2달, 3달 조금씩 뿌리채소도 먹어보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간 2-3달 관찰을 해보고도 안 된다면 너무 그게 매이지 마시고, 이제 히포크라테스 스프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 우리 병원에서 하는 퓨레나 스프 이런 것들 좀 갈고 거기에 효소를 잘 곁들인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 먹거리에 그러나 웬만만 하면 녹즙이나 이런 거를 양을 조금씩 늘리더라도, 그리고 또 오래 씹고 또 여기를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흡수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될 때는 두 번째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운동의 의미, 위장 경락과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참고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